광천김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김 브랜드가 됐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로 수출하는 액수만 1년에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홍성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김 업체들이 광천김이란 이름을 버젓이 달고 마치 광천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용업체만 한 30곳이 넘는다는데요. 이로 인해 매출 피해를 보게 생긴 광천 지역 35개 김 제조업체들은 광천김 영어조합이란 단체를 결성하고 광천김이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2014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이란 걸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광천김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우리 지역 업체만 쓸 수 있다는 선언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 표장 사용을 둘러싸고 타 지역 업체와의 소송에서 지면서 등록이 취소됐고 이제부터는 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광천읍 김 업체 관계자가 대형마트를 갔다가 자사제품 옆에 충북 진천의 한 업체가 만든 광천김이 팔리고 있다는 걸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광천읍 김 업계는 이걸 보고 황당했죠. 그래서 대형마트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광천에서 만든 김도 아닌 가짜 제품을 큰 대기업 마트에서 파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 퇴출은 됐습니다. 하지만 큰 거래처를 잃은 충북 지역 업체는 이게 상당히 억울했나 봅니다. 왜 우리는 광천김이라는 이름을 붙여 팔면 안 되냐면서 소송을 걸었고요. 법적인 다툼 끝에 광천김의 단체 등록 상표를 취소한다는 충격적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 명칭이 들어간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광천김 사례처럼 소위 짝퉁 제품을 근절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보존해야 소비자들도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브랜드를 똑바로 관리하지 않아서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의 품질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단체 표장, 즉 단체 등록 상표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취소할 만하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실제로 광천김 영어조합은 등록했던 광천김 로고를 업체마다 제각각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 이름도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조합의 정관을 어기고 천일염 대신 맛소금을 사용하거나 국내산 참기름 대신 외국산 참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상표 등록 자체도 문제입니다. 김 원료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조미김에 한정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자반이나 김가루 등 다른 제품에도 상표를 붙여서 판 거죠. 홍성군은 참 난감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법상 단체 표장이라는 거는 상품을 생산하는 법인만 가능하지 지자체가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지리적 증명 표장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원물도 홍성에서 나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홍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광천김의 대부분은 서천에서 원료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표장으로의 등록도 어렵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다만 상표를 제출하는데 드는 예산과 용역비 등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역 특산품이 전국적인 명성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 광천김이란 이름을 달고 판매하면 가치를 잃게 되잖아요. 홍성군에서 법률상 안 된다고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또 안타깝습니다. 법이 안 되면 법을 바꾸자라는 이런 목소리라도 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참 안타깝고요. 실제로 홍성군에서도 광천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광천김 축제도 진행하는 만큼 브랜드를 관리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홍성에서 나지 않는다고 홍성 특산물이 아니냐라는 게 비판도 있는데 광천에서 김 원료가 생산되지 않는다더라도 나름의 기술과 노하우로 우리가 먹는 김을 만들기 때문에 광천김이란 이름값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